네, 오늘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 재벌 총수 9명이 대거 불려 나와서 잠시 뒤에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네, 모두 미르와 K스포츠의 거액을 출연한 곳들입니다. 회장님 청문회 전망과 둘러싼 이야기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김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뒤에 이제 출석을 할 텐데 재벌 총수들 단단하게 준비를 했겠죠. 네, 오늘 불려 나오는 재벌 총수는 좀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삼성, 현대차, 롯데, SK, LG, 또 한화, 한진, CJ 8개 그룹 총수들입니다. 예. 또 GS그룹 회장인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들어있는데요. 각 회장들은 각 그룹별로 법무, 재무, 홍보, 대관 업무 이런 관련 부서 담당자들 중심으로 마치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처럼 철저하게 예습을 했다고 수능 시험 합니다. 느낌으로. 예. 왜 그러냐면 오늘 변호사하고 수행원이 각 한 명씩밖에 청문회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중간에 조력을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재개를 보는 여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의 고강도 질문이라든가 허를 찌르는 질문에 흥분한다거나 휘말릴 경우에 적지 않은 파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하는데요. 저 두 분 앵커는 지금 버스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버스 값이요. 네. 제가 첫 차를 가끔 이제 타고 출근을 할 때 보면 조조 할인이라고 이제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1,200원 한 거기서 좀 더 할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일부는 그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 서민의 삶과 동떨어진 재벌들의 행태를 비판할 것에 대비해서 버스값이라든지 전철값 예. 혹은 커피값 같은 서민 생활 관련 답변도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표정이나 발음을 연습한 재벌 총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에 38년생이기 때문에 예. 올해 만 78세고요. CJ 손경식 회장이 77세입니다. 고령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청문회를 견디기 어려울 것에 대비해서 앰뷸런스도 대기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재벌 총수들이 한꺼번에 국회에 나온 건 참 보기 드문 일 같은데 네. 재벌 총수가 청문회 출석한 과거 사례도 짚어주시죠. 네, 좀 전에 우리가 리포트에서 봤습니다만 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세운 이레재단과 관련한 청문회가 대표적입니다. 예. 이 재단은 원래 당초 미얀마 아웅산 테러 희생자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1986년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88년 서울 올림픽 유망주 후원 목적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 미르나 K스포츠 재단하고 비슷하다는 지적이고요. 당시 재벌 총수들이 대거 발기인으로 나섰는데요. 그때도 모금의 주체가 전경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너무 똑같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것을 한번 본 것 같다고 하는 예. 것을 기시감, 데자부라고 하죠.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또 이 청문회에서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나왔고요. 그 외에 대림이라든가 신동아, 고합, 풍산그룹 회장도 불려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대규모는 아니지만요. 재벌 총수들이 종종 국회에 질문을 받기 위해서 출석을 하는데요. 예. 최근에도 국정감사에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또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불려 나왔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이레재단 청문회에 나온 총수 가운데는 고 정주영 회장이 좀 두드러지는데 오늘 청문회에서는 그 현대차 그룹 정몽구 회장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1988년 이레재단 청문회 때 고 정주영 현대 창업주가 불려 나왔었는데요. 예. 오늘은 정 전 회장의 장남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증언석에 서게 됩니다. 다른 회장들은 부자 2대가 이렇게 국회에 불려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예. 와병 중인 이건희 삼성 회장은 여러 번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청문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조양호 한진 회장의 부친인 고 조중훈 한진 창업주는요. 역시 50 비리 청문회 중에 하나였던 1989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습니다만 출장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조중훈 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 바로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네. 당시 한진해운이 부실기업으로 지정된 대한선주를 인수했었는데 예. 이게 특혜가 아니었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한진해운이 지금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해체 직전이죠. 참 그 격세지감이란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 예, 지금 국회에서는 그 현장에 지금 나와 있다고 하는데 현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사람이 지금 많은 모습을 보고 계신데 청문회가
행사가 10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9시 20분, 30분을 전후로 회장들이 속속 도착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앞에서 속속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9시 반까지 총수들이 그 청문회장에 입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쯤부터 아마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예, 이 시각 국회 지금 그 현장 모습은 민원실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취재진이 북적이는 모습 보고 있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가 지금 아직 복잡한 모습이죠, 일단. 예. 곧 이제 재벌 총수들이 이제 속속 도착을 할 텐데 오늘 도착하는 사람이 역시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조양호 한진 회장 등 9명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출입증을 일반인 신분으로 이제 출입증을 교환해서 들어오게 될 텐데 사실상 오늘 청문회가 이번 국정조사의 메인 이벤트가 될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예,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총수들을 비롯한 증인들의 좌석 배치도 또 관심을 모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앞줄에 8명의 재벌 총수가 앉습니다. 그런데 가운데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SK 최태원 회장, 그리고 이 예. 부회장 옆이 신동빈 롯데 회장입니다. 세 사람은 야당의 탄핵 발의안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가 적용된 회사들입니다. 예, 한마디로 이번 청문회 핵심 타깃이란 이야기인데요. 예, 양쪽 끝에는 최고령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또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앉습니다. 77세, 78세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젊은데 끝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또 모금 중심인 그 전경련의 허창수 부회장, 이승철 상근 부회장이 뒷줄입니다. 예, 삼성은 유일하게 회사 관계자들도 불려 나왔는데요. 예, 삼성 미래전략실의 김종중 전략팀장 사장, 또 삼성물산 김신 사장이 앉아 있습니다. 예, 또 최광전 국민연금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그 주변에 앉고요. 예, 삼성물산 합병 반대 리포트를 냈다가 항의를 받고 사임 권고를 받았다는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도 앉아 있습니다. 또 합병의 문제를 제기해서 송사를 벌였던 삼성물산의 주주죠. 일성신약 대표도 나오고요. 이 두 회사의 합병의 문제를 제기했던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상조 교수도 나옵니다. 예. 그 옆에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전문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부 삼성 관계자가 절반인데요. 그러네요. 예, 미니 예. 삼성 청문회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럼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있을 청문회에서 좀 어디에 무게를 두고 봐야 할까요? 크게 검찰 수사하고 기조가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미르랑 그 K스포츠 두 재단의 기업들이 낸 774억 원이 대가성이 있느냐는 거죠. 근데 검찰도 수사 중이지만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어떤 송곳 같은 질문을 준비했는지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삼성의 경우는 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 논란도 적지 않고요. 이미 삼성물산의 합병에 반대하는 무효 소송도 제기돼 있습니다. 특히 이 주주들의 대상으로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게 잡혔다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도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근데 가장 큰 논란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과 관련된 것이죠. 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판단 없이 찬성 결정을 했다는 점인데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을 11.2%, 또 제일모직 지분을 4.8% 정도 들고 있었습니다. 예,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가 관심이고요. 이것이 바로 삼성이 낸 204억 원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의원들의 관심입니다. 또 미르와 K스포츠 최대 출연사인 이 삼성의 또 이재용 부회장이 이 대통령을 독대하고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바로 이 대가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예, 또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말구입비 등을 비롯해서 35억 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그 외에도 추가 지원했다는 의혹, 또 삼성 출신 현명관 마사회 회장이 여기에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제 총수들이 그 말씀하신 대가성과 관련해서 좀 폭탄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좀 관측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총수들이 개인적으로 폭탄 발언을 현장에서 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검찰에서 이것을 뇌물로 줬다고 인정한 바가 없는데 여기 와서 인정하기가 쉽지 않고요. 예, 만약에 인정할 경우에 뇌물 공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총수들이 지금 철저히 연습을 하고 회사 관계자들이 어제까지 각 의원실들을 돌면서 질문 수위를 낮춰달라는 주문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 만약 이게 폭탄선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럴 리는 없겠죠. 이게 다만 보좌 인력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의원들이 새로운 강력한 증거를 들고 나오거나 유도 신문에 나설 경우에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유도 신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예. 그것 때문에 총수들이 그 예행 연습을 철저히 한 건 아닐까 그 싶습니다. 예행 연습을 한다고 해서 그게 좀 철저하게 대비가 될까요? 만약 막상 이제 그 상황이 된다면 네, 그 사람이- 부분이 예. 바로 오늘의 가장 관심사가 될 텐데요. 예.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본 리포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의원 당시에 정주영 회장한테 그런 질문들을 던지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의원들이 그런 송곳 같은 질문이나 혹은 새로운 증거를 들고 나왔을지 그 부분이 오늘 청문회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이번 총수들의 집단 출석이나 뭐 수사에 대해서 재계 쪽의 시각이랑 정치권 여론의 시각의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이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우리가 좀 전에 리포트에서 봤습니다만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가 있었죠. 실제로 그 1988년 그 일회재단 청문회에서 고 정주영 회장은 돈을 낸 이유에 대해서 내라고 해서 냈다. 편하게 살려고 냈다. 이런 기조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총수와 기업들의 입장도 별로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재계가 일방적으로 좀 시쳇말로 뜯기기만 한 피해자인지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여론의 시각이 좀 회의적인 게 사실이죠. 전두환 정권을 비롯해서 이전 정권에서 돈 내는데 협조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최악의 경우에 무너지기까지 했었던 반면에 많은 돈을 냈던 기업들은 반대급부로 특혜를 받아왔었습니다. 예. 두 재단이나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거액 제공이 각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는 고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예, 그렇군요. 지금 그 현재 이제 상황을 보고 있는데 취재진이 정말 많습니다. 계속해서 북적이고 있고 이 모습이 이제 뭐 민원실 앞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 부분은 보고 계신 이 화면의 이 부분은 포토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재계 총수들이 내려서 간단한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때문에 이제 취재진들이 모여 있어서 혹시나 이제 인터뷰를 하면 그 현장 그 인터뷰 내용을 좀 취재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뭐 도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역시나 아무래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초록색 표시된 부분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겠죠.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재벌 총수들이 10시, 9시 반까지 예. 착석은 해야 됩니다마는 언론 인터뷰 같은 거에 부담을 생각해서 상당히 9시 반에 가깝게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보시는 대로 정말 많은 취재진 또 많은 관심을 또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만큼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재벌 총수들 아무래도 단단히 좀 준비를 하고 나왔겠죠.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문회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조력 인원이 변호사 1명, 수행원 1명 예. 이 정도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를 보고서는 철저히 예행 연습을 했다고 하고요. 또 반면에 총수가 직접 다 해결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회사들도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삼성인데요. 오늘 청문회 질문의 70%가 삼성에 주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만 삼성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 말고도 김종중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또 김신 삼성물산 사장이 나오기 때문에 조력 인원이 6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삼성 측에서는 1명만 따라온다고 합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이 평소에 출장 갈 적에 수행원도 없이 혼자서 다니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요. 과연 어떻게 그 의원들의 그 날카로운 질문을 피해갈지 정말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뭐 저희가 앞서 미니 삼성 청문회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네. 뭐 그런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좌석 배치하는 거에 있어서도 뭐 네네. 가장자리를 배치했으면 좋겠다, 내가 배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정면에 카메라도 비춰지고 좌석 배치상 의원들의 시선도 가운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슈가 가장 많지만 또 가장 젊기도 한 총수들이 가운데 배치돼 있습니다. 일단 774억 원의 전체 그 미르 K재단 그 헌납금 가운데요. 삼성이 204억 원을 냈습니다. 예. 네, 가장 가운데 앉아 있고요. 그 옆에 앉아 있는 최태원 SK 회장, SK도 111억 원을 냈고요. 또 작년에 있었던 최 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 이것이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 옆에 앉아 있는 이 부회장 옆에 앉아 있는 신동빈 롯데 회장 같은 경우에는 롯데그룹도 45억 원을 냈고 예. 또 최순실 씨 쪽 재단이 요구했던 하남의 체육시설 건립금 70억 원을 냈다가 반환받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혹시 롯데가 이미 한 번 빼앗긴 잠실 면세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권토중 내용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네. 또 검찰의 경영비리 수사와 관련한 무마용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죠. 가장 이슈가 크면서 재벌 총수들 중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가운데 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 재벌 총수들 한꺼번에 이렇게 국회에 나온 것은 뭐 앞서 좀 전해드렸다시피 보기 드문 일이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바로 이 미르재단 청문회하고 대단히 비슷한 이례재단 청문회가 1988년 오공비리 청문회 중에 하나로 열렸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재계를 대표해서 전경련 회장이었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나와서 증언을 했었고요. 예. 그 당시에 또 이미 망한 회사였습니다마는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이 나와서 자신이 제대로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를 빼앗겼다는 기조로 증언을 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다른 네 군데의 재벌 총수들이 나왔었는데요. 대림이라든지 신동아, 고합, 풍산 이런 곳에 총수들이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그 네 분은 왜 나왔느냐면 이례재단에다가 돈을 냈는데 영수증 처리를 안 해가지고 영수증 처리. 예, 그 해에 그 비용 공제를 받지 못해서 익명으로 냈었다고 합니다. 예. 그 익명으로 낸 회사들이 또 불려 나왔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 이례재단 청문회에 나온 그 총수 가운데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두드러진데 오늘 또 2대째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또 나오죠. 그렇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부자 2대 출석일 뿐만 아니라 재벌 총수로서는 가장 고령 출석자이기도 합니다. 38년생이니까 올해 만 78이죠. 예. 현대차그룹도 삼성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128억 원을 두 재단에 낸 걸로 돼 있고 예. 또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최순실 씨의 측근인 차은택 씨 쪽 광고회사에다가 70억 원의 일감을 몰아주고 또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친구네 집에서 하는 회사에 납품을 받아준 예. 그런 일도 있었죠. 네. 아무래도 오늘 그 청문회가 TV로도 생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좀 연습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현장에서 국정감사할 적에는 장관들이 대부분 답변을 하지만 뒤에 실국장들이 다 앉아서 필요한 경우 각종 정보들을 주는데 오늘 청문회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재벌 총수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대부분 항상 비서들이라든가 임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답변을 해야 되니까 뭐 당연히 철저한 예습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표정이나 말투 같은 것들이 문제되지 않도록 이 부분까지 연습한 총수들도 있었다고 하죠. 네, 예. 이렇게 포토라인 앞에서 취재진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뭐 들어오게 되면 민원실에서 방문증을 직접 받아서 국회 본청으로 입장을 하게 되고 뭐 서류에 이름이나 방문 사유를 간략하게 적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청문회장으로 입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민원실 앞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신분증을 바꾸고 일반인들과 똑같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네. 또 앞서 강설희 아나운서가 말했던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청문회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정말 취재진이 많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오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정말 빼곡히 이제 사람이 들어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0분까지는 착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부터 속속 들어올 전망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또 오늘 현장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또 이제 재벌 총수들이 밝힐 부분이 있으면 그 앞서 그 보셨던 포토라인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겠죠. 자, 오늘 그 일단 그 9명의 재벌 총수들이 이제 그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올 텐데 그 면면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오늘 앞줄 청문회 좌석에서 앞뒤줄에 모두 18명이 앉습니다. 앞줄에는 재벌 총수 8명이 앉고요. 뒷줄에 10명이 앉는데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태원 SK 회장 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가운데 두 자리를 차지하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옆쪽으로는 신동빈 롯데 회장, 그다음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차례로 앉습니다. 한진그룹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두 재단에 낸 돈은 10억 원 정도입니다만은
최순실 씨 쪽이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데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이었던 조양호 회장이 이 부분을 막았기 때문에 조직위원장 자리에서 밀려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제기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슈가 있고요. 또 역시 이 부분으로 밉보여서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로 간 것도 이것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질문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 옆으로는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이 앉게 되는데요. 김승현 회장은 그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 쪽에 민원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한번 제기됐었죠. 물론 한화그룹 쪽에서는 네. 강력하게 지금 반대했습니다. 이제 그 네. 화면을 보시면 이제 들어오고 전경련 있는데요. 이승철 상근 부회장이 있네요. 예. GS그룹 회장인 좀 의혹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네, 간단하게 지금 그냥 말만 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뭐 따로 인터뷰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승철 부회장과 같은 경우에는 그 예. 774억 원 모금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예. 또 특히 여러 재벌 총수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선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예. 계속해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 사람씩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 보시면 지금 취재진들이 계속해서 이제 북적이고 네. 아무래도 좀 이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9시 30분 이제 한 15분가량 남아 있는데 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일단 도착을 했고 그 앞서 저희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일단 그 들려서 직접 신분증을 방문증을 네, 예. 보시고요. 예, 이승철 부회장은 모금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네. 오늘 청문회장에서는 뒷줄 두 번째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예.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사이에 앉게 됩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좀 몇 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들어올 것 같은데 재벌 총수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도착을 했고 방문증을 받고 받아서 네, 가슴에 달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제일 먼저 도착을 해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청문회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어서 다른 총수들도 속속 등장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표정을 보니까 좀 많이 좀 고심을 한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뭐 예. 저희 이 부회장은 이미 국정감사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었고 예. 또 검찰 수사도 받았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상당히 그 답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동행자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좀 긴장한 듯 약간 좀 초조해 보이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앞입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도착을 해서 간단한 뭐 인터뷰를 뭐 특별히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뭐 계속해서 8명의 재벌 총수들이 계속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입장을 할 텐데 일단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도착을 해서 방문증을 달고 엘리베이터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9시 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잠시 후부터 각 회장들이 좀 한꺼번에 오는 그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또 이제 직접적인 뭐 질문 같은 걸 좀 피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좀 약간 그런 사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수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